이번 순서는 초대 손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만나봅시다입니다. 네. 요즘 아이들 수족구병이 유행이죠. 네, 그래서 정말, 엄마들이 예. 참 걱정이 많아요. 네, 우리 엄마들 굉장히 예민한데요. 그래서 오늘 윤정선 한의원의 윤정선 원장님 모시고 이 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 견미리 원장님 같으세요. 너무 예쁘신데. 근데 여러분, 저기 원장님께서요, 지금 임신 8개월 되셨다고 합니다. 네. 와, 지금 몇째예요? 셋째 아이. 오? 근데 한의원 원장님들은 힘이 좋아서 그런지 어떻게 아이들을 많이 낳으시죠? 네.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으실 생각을? 아, 낳다 보니까,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더 이뻐져서, 그래서 셋째까지 낳게 됐습니다. 어떤 면이 이쁘세요? 이제 가끔 감동을 주는 말도 하고 많이. 키울 때는 한 3, 4살까지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손이 많이 가니까. 일하면서 키우기도 힘들고. 그럼 원장님, 네. 하나 더 낳을 생각 있으세요? 글쎄, 이제 기회가 되면, 근데 이제는 나이도 있고 좀 늦어져서, 큰 아이들 허락도 받아야 되고. 네. 큰 아이 허락도 엄마 하나 더 낳아도 되겠니? 물어봐야 되지. 네. 자, 이렇게 우리나라 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또 기여하시는 오늘 이 원장님을 그렇죠. 모시고 요즘 정말 우리 엄마들 걱정입니다. 이 수족구병 때문에 정말 두려움에 많이 떠시는데요. 이 병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수족구병은 쉽게 말하면 열이 나면서 손과 발, 점막 부위에 물집이 잡히는 병입니다. 네. 예, 그래서 장내 바이러스인 콕사코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데요. 이제 생후 6개월이나 에서 5세까지 유아들한테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요즘 그런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많이 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급속도로 전파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엄마들이 걱정을 하고요. 여름과 가을에 흔히 발생을 하고 이제 입안에 물집이 잡히거나 손발 수포가 동반이 되면 감기 증상과 더불어 그런 증상이 동반이 되면 수족구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그 병을 발견했을 때 그것도 그렇죠. 중요한데 예.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나나요? 이렇게 뭐 물집 말고도? 처음에는 이제 3에서 5일 동안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네. 주변에서 이제 그 걸린 아이가 있거나 하면은 더 유심히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집 증상 나오기 전에 감기나 감기 증상처럼 인후통이나 발열이라든가 뭐 음식을 잘 못 먹는다는 콧물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감기로 오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하루 이틀 관찰을 하다 보면 이제 물집이 잡히는 게 보이죠. 그러면 이제 수족구병으로 의심을 하고 치료를 받으시면 돼요. 설사 같은 네. 경우도 나고 그러는 그렇죠. 장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 위장 장애나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설사라든가 뭐 그러니까 식욕부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증상이 같이 오죠. 네. 뇌수막염까지도 올 수 있다면서요? 예, 합병증이 위험한데요. 이제 이 가끔 고열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네. 이 증상이. 그래서 고열이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경부가 뻣뻣해진다든가, 그 다음에 다른 신경 증상 같은 게 생겨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뇌수막염이라든가 신경계 증상이 생겨서 그게 위험합니다. 근데 생후 2주일 안에 그 아기들이 걸리면 조금 더 뇌수막염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집에 아기가 있고 언니, 오빠들이 있고 할 때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네. 그렇다면 이 수족구병은 이 발생되는 원인이 뭔가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감염이에요. 네. 수족구병은 바이러스 감염인데 이제 우리 흔한 감기 증상처럼 바이러스에 잘 접해도 잘 걸리는 아이들이 있고 안 걸리는 아이들이 있고 그런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아이 면역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 이제 바이러스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바이러스 중에서 콕사키 바이러스하고 그다음에 A16형과 엔테로바이러스 7일 그 형이 이제 장내 바이러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나 분비물 뭐 호흡기 분비물이나 그다음에 아니면은 대변 이런 분비물에서 이렇게 전염이 되기가 쉽고요.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가 더 증세가 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는 걸린 사람이 있으면 일단 격리를 해서 네. 접촉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수족구병은 어린이한테만 걸리는 게 아니라 무슨 네. 정말 어른들한테도 청년들한테도 걸릴 수 있나요? 네, 청년기에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보통은요, 그냥 네. 스스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감기 앓듯이. 네. 그러니까 지나가고 수포도 이제 7, 8일 정도 지나면 저절로 회복이 되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네. 가끔 이제 엔테로바이러스 71에 의해 생기는 수족구병이 조금 더 이제 무균성 내막염이라든가 뇌염, 뭐 마비성 질환, 그다음에 신경계 증상 같은 합병증을 동반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그럴 때 이제 잘 보시다가 이제 발열이 너무 심하거나 두통이 있거나 그다음에 목 부위가 너무 뻣뻣해지거나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얼른 알았어. 병원에 가거나. 저 목부위가 지금 뻣뻣하고 이렇게 고열도 그 내 이게 수족구병 올라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그 증상이 먼저 오지는 않고요. 네. 다른 증상과 더불어 같이 옵니다. 그래, 얘기 들으면 다 내 병 같은 거. 네. 네, 그러면 이 수족구병에 또 네. 한 번 걸린 아이들은 네. 다시 걸릴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 한번 이거는 걸리면 또 안 걸리는 수족구병은 건가요? 예. 예방 백신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감기처럼 네. 또 걸릴 수도 있어요. 재감염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성장하는 동안 이 수족구병 한 번도 안 걸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 아이들이 어떤 면역력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똑같은 독감이어도 걸린 아이가 있고 걸리지 않는 아이가 있고 그런 거랑 같습니다. 일단 그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은 이제 정말 그러니까 너무 많이 피곤하지 않게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철저하게 위생 관리, 손 열심히 씻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주변에 이제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조금 더 이제 격리하거나 차단하거나 하는 네. 정도의 예방이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그 수족구병은 여기다 써놓고 다니 수족구병 이렇게 쓰고 써. 네, 뭐 격리와 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요. 남편이 얘기하면 예. 남편을 많이 아파 무시하시는 보세요. 네. 일단 일단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세요 어떻게? 네, 이 수족구병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어머니들께서 고민을 하고 계세요. 예. 수족구병이 걸렸을 때는 이 밥을 잘 먹는 것보다 오히려 물을 많이 먹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수족구병의 증상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 증상이 있죠. 설사. 그러면 아이들은 탈수되기가 쉽고요. 네. 그다음에 고열로 인한 탈수도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막 부위에 물집이 생기다 보니 그러니까 입 안에 점막에 생기니까 아이들이 음식을 잘 못 먹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또 탈수가 되기가 쉽기 때문에 탈수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보리차가 굉장히 좋죠. 보리차가 네. 한 방울은 이제 메가라고 해서 소화제 네. 역할을 하는 그런 약재인데요. 그러니까 잘 씻어서 자주 먹이는 그럼 게 이 좋습니다. 보리는 강원도 보리가 좋습니까? 아니면 경기도 보리. 글쎄요. 그것까지 제가 구하러 네. 가시겠네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저 수족구병 말고 또 홍역이 그렇게 유행이라고 하대요. 네. 네. 홍역은 이제 발열, 그다음에 이것도 콧물, 결막염, 그다음에 홍반성 반점, 구진이니까 조금 약간 일반적인 물집하고는 조금 다른 홍역은 이제 딱 봐도 이제 금방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그 특이한 그 저기가 있는데 예방 백신을 잘 맞은 아이들은 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네. 네, 2차가 있죠. 생후 12에서 15개월에 한 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취약 연령 4에서 6세 때 2차 접종을 하고, 근데 혹시 예방 접종을 못한 아이들은 요즘 이제 홍역 환자 접촉한 경우에 노출 후 2, 3일 이내 면역 글로불린을 투여하면 예방이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원장님은 네. 그 아이를 키우면서 내 아이가 뭐 수족구병이나 홍역이나 이런 거 병에 걸린 적 없었어요? 예, 다행히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런 걸 좀 배우세요. 이렇게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지. 네, 그런데 이 여름인데도요, 이 유독 감기에 걸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세요. 예. 우리 아들이 그렇잖아요. 네, 저희도 굉장히 우리 아들 몇 정말 개월째. 2달째 지금 예. 감기가 안 낫고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여름 감기는 예. 뭐도 안 걸린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그 여름에 감기를 자주 걸리는 아이들은 사실 겨울철에도 감기를 자주 걸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일반적으로 소리 차고 양기가 부족한 아이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이제 열이 많아서 체외로 수분을 많이 배출하고 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실내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으로 인해서 온도 차이가 심하게 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체온 적응 능력이라든가 계절 적응 능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로 인해서 아이들이 감기를 유난히 달고 사는 경우가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아이가 이제 온도 차이가 5도씨 이상 안 나도록 조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잘 먹인다든가 보양식이라든가 보약을 먹인다든가 해서 빨리 치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네. 땀 얘기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네. 우리 아들이 그렇게 땀을 많이 흘려요. 그냥 뭐 네네. 자고 일어나면 중간에 막 옷이 다 젖고 막 베개가 흥건히 다 젖어가지고 그걸 막 바꿔주고 그러는데 네. 이거 몸이 허약해서 그런 건가요? 땀이 많이 흘리는 거? 그러니까는 땀을 많이 흘리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땀이라는 것은 일단은 체내에서 이제 활동한 여러 기관, 뭐 심장이라든가 간장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발생하는 체열을 수분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땀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순양지체라고 해서 양기가 많은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땀이 기본적으로 조금 어른들보다는 많이 날 수가 있는데 이제 특징적으로 그냥 아기가 잘 놀고 시원한 거 찾고 밤에 이불 안 덮는 거 좋아하면서 땀을 흘리는 경우에는 속에 열이 많은 아이들이 주로 열이 그렇고요.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고 아이가 잘 못 먹고 그러니까 식은 땀을 자꾸 흘리고 그다음에 잘 못 놀면서 그리고 속이 차면서 생기는 경우 아이들은 위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인체 외부에서 나쁜 기운을 이렇게 막아주는 보호하는 기운은 위기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게 약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잘 먹이고 잘 치료해주고 그다음에 열이 소결이 많은 아이들은 열을 좀 꺼주고 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게 그럼 중요합니다. 제가 자다가 계속 우리 아들 이불을 덮어주거든요. 그럼 네. 차네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덮을 필요 없겠네. 땀이 많. 그렇죠. 열이 많은 아이들은 근데 이제 땀을 잘 닦아주는 건 필요하죠. 땀이 또 식으면서 다시 온도가 잠깐씩 떨어지면서 아이들이 감기에 또 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시원하게 재우는 건 중요한데요. 막 문을 많이 열어놓고 시원하게 재운다든가 이런 거는 어른처럼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네. 건 좀 삼가하셔야 됩니다. 예. 당신 뭐 정호 좀 땀 좀 닦아주고. 문 좀 그래. 열지 마시고요. 예. 그 옛말에 이 동병하치라는 네. 말이 있습니다. 이 겨울병을 여름에 치료하라는 말인데요. 이 어떤 병을 어떻게 치료하라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동병하치라는 것은 추운 겨울에 생기는 병을 여름에 이제 관리를 해주라는 뜻인데요. 여름을 잘 나야지 사실은 가을 겨울에 병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 미리 병을 더 생기지 않게 예방하라는 뜻이 강합니다. 옛날에는 어떤 그 여름을 나기가 힘드니까 삼계탕을 먹는다든가,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보양식이 아주 여름에 많이 발달이 됐는데 기운이 없어서 땀이 나기도 하고. 땀을 많이 났기 때문에 기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가을 겨울에 사기가 나쁜 기운이 침범하기가 쉬운 몸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름을 잘 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다면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한 뭐 수칙 같은 게 있나요? 네. 이제 건강한 여름을 나려면 일단 에어컨 바람을 너무 찬 바람을 많이 안 쐬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 차이가 아이들 같은 경우는 5도 이상 나지 않게 뭐 에어컨을 많이 안 쐬우고 옷을 더 얇게 입힌다든가. 근데 보통 엄마들은 본인들은 이제 시원하게 입으면서 아이들은 좀 더 본인보다 따뜻하게 입히는 경우가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온도 차이를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찬 음식, 여름 과일이라든가 이런 건 아주 진액 보충에 좋기는 한데요. 너무 찬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거는 그러니까 땀을나 뭐 더운 양기 발산을 통해서 속이 차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름에는. 그래서 그런 찬 음식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속에 탈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잠을 많이 재워야지. 예, 굉장히 잠을. 중요합니다. 예, 왜냐면 잠이라는 것은 수면은 각종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는 시기고 그때 이제 하루 중에 뭐 힘들었던 손상됐던 세포들이 다시 복구되고 재생되고 이런 작용을 하는 그 시간이 밤이거든요. 수면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잠을 많이 예, 재워라. 충분한 수면이 없으면 아이들이 건강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잠을 많이 재우라고 하셨는데 제 네. 아내가 하루에 10시간을 넘게 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잠을 많이 자면 너 엄마의 못된 버릇 들이면 안 된다. 잠을 자꾸 깨우거든요. 그럼 네. 우리 아내가 병이 있는 건가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잠을 많이 자는 게 좋은 건가요? 아이들은 보통 10시간 정도 자죠. 네. 그럼 제 아내는요? 네. 그건 이제 상담을 통해서 육아에 지쳐서. 그러세요. 상담을 받으세요. 네, 자, 아무래도 이 여름철에는 어른들도 사실 입맛 잃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네. 이런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름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땀과 그다음에 그 땀으로 인해서 양기가 부족해져서 안에 네. 허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음호하고 기호한 게 반복이 되면서 식욕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몸 안에 원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를 막으려면 그러니까 여름 과일이 좋아요. 여름 과일이나 채소는 성질이 좀 서늘하고요. 수분, 네. 전해질, 비타민이 많으니까는 이제 수박, 참외, 자두, 포도, 멜론, 토마토 등 아니면 요즘은 매실이나 오미자 같은 경우는 기운을 네. 수렴하는 아. 역할을 하니까 그런 차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이열치라고 밖에도 더운데 안에는 차지니까는 안을 데우는 음식들 있잖아요. 삼계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고단백식품들. 그러니까 잘 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방에서는 처방으로는 생맥산이나 청서익기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기운을 북돋으면서 열을 내려주는 처방의 일종인데 그런 걸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네. 25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공원에 가면 자꾸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사달라고 그래요. 네. 그거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지 않으면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자주 먹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건 조금. 그래서 아이가 너무 많이 땀을 흘릴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 사주거든요. 그래요? 예. 너무 많이 흘리고 난 다음 저녁이라든가 이럴 때는 안 사주고요. 낮에 이제 조금 많이 더울 때는 그때 가끔 허락을 하죠. 네. 우리 윤정선 원장님 정말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잘 키우신 것 같아요. 네, 이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오늘 이 말씀해주신 내용이 우리 어머니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이 여름철 아이 건강을 위한 수칙과 또 오늘 이 정말 우리 어머니들의 걱정인 수족구병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본 시간이었죠. 사실 병이 딱 이렇게 직면하면 막 두려워하고 막 걱정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서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견미리를 닮은 우리 윤정선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